치. 거인이 무시무시하게 울고 시작지. 온 천지가 흔들렸어. 그리고요? 기사들에게 맷돌이 날아갔지. 하지만 선은 승리하는 것. 기욤과 친구들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평화가 찾아왔다. 말도 안 돼. 공작 부인과 할 말이 있어. 당장. 좋아. 얘들아, 이야기 다 끝났다. 부모님께 가려. 하지만 팔메린경 리딕이랑 용 얘기도 해주신다면서요. 다음에 해주마. 하지만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잘 봐두려. 이 사람이 리비아의 게롤트란다.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때 기욤을 도와준 바로 그 용감한 마스터 위쳐지. 마스터 위쳐, 선은 항상 승리한다는 말이 진짠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 반대일 때도 있지. 선이 이길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악당이 이길 때도 있어. 그래도 선한 편이 낫단다. 왜요? 항상 이기지도 않는다면서. 팔메린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봐. 훌륭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삼지. 하지만 악당의 편은 악당들밖에 없단다. 너라면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니? 선한 사람이요. 그래, 맞아. 자, 궁금증은 해결됐니? 이제 가보거라. 찬란한 전하께서는 아레나에서 열리는 시합을 보시려고 토너먼트 경기장에 가셨네. 서두르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나뵐 시간이 있을 거야. 따라가지. 누가 싸우는 거지? 닐파드 검투사. 비슷하지만 아니야. 곧 알게 될 걸세. 쉘마르와 싸움을 붙이는 건가? 방울 소리를 굼뜨게 만드는 게 소용이 있을 것 같나? 문제될 게 뭐 있나? 저 괴물은 황제가 준 선물이야. 괴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눈을 가리고 엉덩이에 방울을 달아서 아레나로 던져놓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괴물을 동정하는 건가? 위쳐가? 난 사람을 해치는 괴물만 죽이지. 고작 오락거리로 굴욕을 주는 너희와는 달라. 이건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야. 누가 놈과 싸우는 거지? 기욤이 자네도 만나봤지? 그래. 자기 레이디에게 괴물의 머리를 바치겠다 약속했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일 테지. 가지. 아름다운 비비의 나가시께 제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시작했군. 우선 경기가 끝나야 한다. 기다리지. 예감이 좋지 않은데. 진짜.
무슨 일인가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사악한 몸뚱아리를 들어올립니다. 보요 한 번에 기사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때 한 걸음에 달려와 괴물의 죄를 돌리는 위쳐. 분명 괴물의 계획엔 없던 전개입니다. 괴물의 운명은 신들만이 아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쳐가 이길 겁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위쳐 제급입니다. 춤추듯이 완벽한 움직임으로 괴물에게 한 방 먹입니다. 배 태우듯 떠난 여인처럼 유혹하는 위쳐의 움직임, 쉘마르의 심장에 뼈아픈 일격을 가합니다. 술기몰한 움직임, 위쳐의 검이 배를 노립니다. 선율이 낭자하고 괴물의 울음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웁니다. 쓰레기 자식아, 이제 어쩔래? 명예! 얻어줘! 저거! 쉘마르가 마스터 위쳐 리비아의 게롤트에게 끝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괴물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끝장을 내라, 마스터 게롤트. 끝내버려. 놈은 이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게롤트가 관용을 베풉니다. 자비 역시 승자의 권리. 자비로운 게롤트 만세! 장병들 괴물에게 가십시오. 기욤, 이 녀석 거의 죽을 뻔했어. 괜찮아요. 멀쩡한걸요. 비빈?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활짝 웃기나 해. 입만 뻥끗해도 엄청 아플 테니까 이리로 오고 있어. 게롤트,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빈, 할 말은 나중에 해. 의료 텐트에서. 게롤트 훌륭해. 짐은 감동했다. 동작 부인, 이리 직접 보니 역시 부르길 잘했구나 싶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 젊은 영웅을 살피거라. 짐은 게롤트와 상의할 것이 있으니. 네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희망을 잃을 참이었지. 허나 이런 극적인 등장이라니 짐을 놀라게 하는구나. 전하, 쉘마르들은 위험한 생물입니다. 완전 무장한 기사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 우리 투생의 기사들은 기억조차 닿지 않는 오랜 옛날부터 오직 명예만을 위해 괴물과 싸워왔다. 덕분에 기욤은 흉터와 멍을 얻었고 대신 그 괴물을 물리친 기사로서 영원한 명예를 얻었지. 하지만 관중은 어쩌고요? 쉘마르가 관중 속으로 달려들었다면 학살이 펼쳐졌을 겁니다. 게롤트, 투기장에 용감하게 끼어든 네 행위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네 임무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줘야겠군. 곧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해결하면 내겐 후한 보상을 내려주마. 전하, 의뢰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좋다. 우선 자리를 옮기지. 데미안을 만나야겠구나. 널 기다리는 동안 먼저 조사를 맡겼다. 어디 있을지 모르겠군.
가자. 찾으러 가야겠구나. 그래, 투생이는 혼자 왔느냐? 줄리안 자작이 함께 오지는 않았나? 단델라이언이 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래, 아니다. 단지 줄리안 자작에게 후회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지. 아주 정당하게 선고했던 사형을 철회했던 일을 말이야.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자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탑에 가두었을 것이다. 아니, 목을 메고 사지를 찢어도 모자라. 내가 더없이 신뢰하는 데미안 드라투아, 내 개인 경비대 대장이다. 전하, 위쳐. 반갑군. 이런 말 하게 돼 유감이지만 마지막 희생자의 시체를 관리하던 이미 알고 있다. 코르보 비앙코 지하실에 있었던 놈. 그놈이 야수였나? 아니, 브룩사였네. 뱀파이어의 일종이지. 야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 그걸 어떻게 알지? 증거를 자세히 관찰했으니까. 강둑과 코르보 비앙코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조사는 다 엉터리였다고 말하는 건가? 진정해라, 데미안. 게롤트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자. 마지막 희생자의 시체를 조사해봤네.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돼.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네. 연금술사나 마법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드라투아 경에게 물어보면 되나? 첫째, 데미안이라 불러라. 둘째, 난 자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반대했다. 자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듣자니 골칫거리를 몰고 다니는데 일가견이 있다더군. 우린 이제 그런 건 지긋지긋하다. 자네 같은 외부인의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야수를 처리할 수 있어. 내 장담하지. 데미안, 위처를 불러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짐과 매듭을 짓지 않았나? 뭐 좋다. 기왕 네가 말을 꺼낸 김에 게롤트의 보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군. 그 전설이 사실인가? 위처들은 보통 대가로 집에서 발견했지만 예상치는 못한 것을 요구한다는 전설 말이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외성의 법칙은 사용하긴 합니다만 거의 드뭅니다. 대개는 그냥 돈을 받죠. 실망스럽군. 그 법칙이 꽤 낭만적으로 들려서 말이다. 뭐 내가 돌아갔을 때 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참을성 없는 탄원인이나 새 드레스의 샘플 옷감들 정도겠지. 보수로는 형편없을 거다. 내가 마주칠 만한 것 중에 너한테 필요한 건 없을 것 같군. 그러니 너에게 보상으로 코르보 비앙코 포도 농장과 돈을 주기로 했다. 이 정도의 보상이라면 너도 틀림없이 만족하겠지? 포도 농장의 소유권은 지금 즉시 주겠다. 괴물을 사냥하면서 사용할 숙소가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돈은 네가 야수를 죽인 후에 주겠다. 훌륭한 보상입니다만 전하. 코르보 비앙코는 궁국의 임시 영안실이 아닙니까? 영안실이라고? 아무래도 관청 직원들이 또 헛짓거리를 했나 보군. 잠깐만 눈을 떼면 꼭 이렇게 된다니까. 하지만 영안실로 사용했다고 위처인 너한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게다가 음산한 전설만큼 포도주의 명성을 높여주는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 전하. 물론 의뢰를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크레스피라는 자였다. 수많은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지. 말년에는 토너먼트 대신 포도주 만들기에 전념했지만 크레스피는 포도주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평판이 좋지 못했다. 자기 사업에는 깐깐하게 구는 데다 자주 꼼수를 부렸거든. 한 번은 모든 궁중 행사로부터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물론 기각했지. 그럴 수 없었어. 한 번 기사는 영원한 기사니까. 사인이 뭐죠? 시체는 어디 있었나? 장수도 상황도 기묘했지. 연회가 열리던 날이었는데
그자의 친구 하나가 사라진 걸 깨달았다. 크레스피는 1시간 후에 시체로 도시 경비병한테 발견되었지. 납작 엎드려서 마을의 형틀을 떠받친 채 검이 목을 뚫고 나와 있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사인은 무기가 아니라 손톱으로 인한 부상이었어. 강한 힘에 의한 타격이었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군. 그래, 맞아. 두 번째 희생자에 대해 알고 싶군. 보클레흐에는 으슥한 곳이 몇 군데 있지. 해가 지고 나서 피해야 하는 곳 말이야. 두 번째 희생자인 라몬드락의 시체가 발견된 곳처럼 첫 번째 사건 이후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좀처럼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희생자 소식을 알려준 건 이 사태의 겁먹은 소매치기였다. 소매치기가 야수를 두려워한다고? 뭐 무리는 아니로군. 라몬이 그들에게 죽었을 가능성은 없었나? 내가 초짜로 보이나? 놈은 손이 아니라 손톱으로 드락을 죽였다. 상처의 형태가 증거야. 시체는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 잠옷에 모자까지 쓰고 베개를 베고 있었지. 검 대신에 보온 도구가 있었고. 라몬 드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선대 공작인 아버님의 고문이었던 자인데. 최대한 멍청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군요. 원한이라도 산 건가?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지. 드락은 뒷세계 범죄자들과 몰래 거래를 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 두 희생자는 한물간 기사들이었군. 세 번째 희생자도 마찬가지다. 드라크로아 경은 종종 오늘날 기사들은 새로운 과제에 당면했다고 말해왔었지.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기사도 정신이라면서. 드라크로아 경은 곡물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팔메리는 구두쇠 경이라고 불렀지. 시체에서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의 동전들이 담겨 있더군요. 블로렌도 있었고요. 드라크로아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동전을 모으진 않았어. 희생자들 간에 공통점이 많군요. 모두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명예로운 자들이었다. 어찌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았단 말인가? 우리 자랑스러운 투생의 기사들이 말이다. 알겠나? 그걸 노렸을지도요. 전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들은 미덕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노린 건 아니었을까요? 희생자들은 모두 5가지 덕목에 대고 충성을 세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설령 투생의 기사들은 정확히 어떤 덕목에 대고 맹세를 합니까? 명예와 지혜, 관용과 용기, 그리고 연민이다. 그 5 덕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상한 질문이로군. 죄송합니다, 전하. 이 나라 관습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용서하겠다. 전설에 따르면 이 덕목들은 호세의 여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정으로 이 덕목들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기억하는 자가 없지만 투생에서 비천한 이들은 단순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기사들은 달라. 그들은 병사이자 가신이고 영주인 동시에 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훨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자기를 받을 때 기사는 평생에 걸쳐 명예와 지혜, 관용, 용기, 그리고 연민을 실천할 것을 맹세한다. 야수는 그들의 타락과 위선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희생자들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기사로서 부족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형틀은 뒤틀린 명예를 상징하고 조롱은 지혜를, 목구멍의 돈주머니는 관용을 상징한다. 그래,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고, 하지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 무시할 만한 가설은 아닙니다. 이 추론이 맞다면 야수는 이번에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희생자를 죽이면서 4번째 덕목인 용기의 부재를 강조할 겁니다. 희생자가 나이 많은 기사일 것이라는 점도 추측할 수 있겠죠. 어디 보자. 기사들은 지금 모두 토너먼트 경기장이나 궁정 정원에 있을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토끼 사냥이 곧 시작될 테니까. 들어본 적 있나, 게롤트? 밀튼한테 들었습니다. 토끼로 변장할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기묘한 상황에 나이가 많은 기사, 겁 많은 토끼라면 밀튼드 페이락페이라니 다음 희생자라는 건가? 너무 단순하잖아. 밀튼은 드라쿠로와 구면이라고도 제게 말했었습니다. 데미안,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지? 드페이락페이란과 크레스피, 드라크로와 드락은 모두 같은 기사단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 기사단이요? 그자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지. 아버님께서 무척이나 신뢰하셨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으면 항상 그들을 부르셨지. 나중에는 각자 갈 길로 흩어졌지만 단순한 우연은 아니로군요. 야수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단서가 되겠군요. 전하, 당장 밀턴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곧 사냥놀이가 시작될 텐데 밀튼은 미리 토끼로 변장해서 정원에 숨어 있거든. 토끼가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극비에 붙여지는 일이다. 지금 당장 게임을 취소해야 합니다. 우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게 최우선이야. 데미안, 당장 정원 수색 명령을 내려라. 하지만 조용하고 비밀스러워야 한다. 축제를 방해해서는 안 돼. 혼란을 틈타 야수가 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쳐, 날 따라와라. 내 공국의 일이니 내가 앞장서겠다. 살인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허락할 수 없다. 절대 안 돼. 이어봐라. 말을 준비해라. 대체 뭐야? 누가 감히? 전하, 전하. 조심히 갖고 있어라. 이봐, 그건 실크라고요. 조심해요. 이 내놔요. 더 빨리 게롤트! 더 빨리 달려! 안장위가 꽤 익숙하신 모양입니다. 이쪽이야. 시내를 지나서 잘 따라와. 위쳐. 오른쪽으로 조심해. 아이고, 전하. 길을 비켜라. 비키라고 말했다. 저것도 노비인가? 여기 이 근처야. 서두르십시오.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유니콘의 뿔과 금붕어 그리고 불사조의 알을 찾는 놀이지. 전부 찾으면 토끼. 그러니까 밀튼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약간의 반칙은 어쩔 수 없지. 미차, 그렇게 일만 하면 언제 놀아? 잠깐, 이쪽이었어. 사냥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려주겠다. 갈라져서 찾아보자. 넌 유니콘 뿔과 금붕어를 찾아라. 난 불사조알을 찾아보겠다. 그게 제일 빠를 거야. 유니콘을 어떻게 잡죠? 낯을 좀 가리긴 하지만 따르게 할 방법이 있을 거다. 저 언저리에 있고 봐. 물고기라. 그럼 그물이 필요합니까? 아, 게롤트. 진짜 물고기가. 저길 보거라. 물가에 불빛이 보이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다. 넌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찾도록 해라. 금붕어와 유니콘 뿔 모두 밀튼을 찾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 다 찾고 나면 내게 와라. 불사조화를 찾고 있겠다. 알겠나? 그럼 어서 가자. 유니콘은 음악을 좋아하니 사과가 먹힐까? 사탕이 났나? 누나가 아직 처녀였다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잖아. 굳이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야겠어? 진짜 1억이야? 유니콘이 겁먹잖아. 사탕을 줘보자. 여러분의 흥을 잠시 깨야겠어. 미안하군. 뭐야? 맛있는 사과다. 말들은 사과라며 껌뻑 죽지. 유니콘이 고기를 먹을 리 없지. 유니콘 하면 무지개, 소녀들. 그럼 사탕? 그런 취향이 아닌가 보다. 젠장. 사과 먹자. 냠냠. 그래. 거대한 정원이군. 말을 타는 게 낫겠어. 장수만 하면 물고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어. 칫솔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저건 정확히 뭔가? 수상하라는 겁니다, 신사. 늑대가 된 지금 누가 물에 뛰어든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디 한번 해보든가.